소개받은 경상북도 구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형태 이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 사업 만나기 전에 직업군인이었고요. 전역하는 당시에 얼굴도 모르는 분한테 이 사업 좀 받고, 저는 이 사업 설명을 듣고 바로 서류 쓰고 회원가입하고 핸드폰 개통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갔더니 저희 애들 엄마가 뭐냐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죠. 하지 말라는데 했죠, 제가. 그래서 당장 바꿔오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누구한테 전화 드렸냐면 우리 장봉수 부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헬퍼를 장봉수 부사님이 하셨고, 저를 초대하는 분은 사업 안 해요. 저 한 명 딱 던져놓고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나타남으로 해가지고 용산 그 장봉수 부사님부터,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쭉 용산의 그 상무회 회장님들 막 사업하다가 저 나타나면서 갑자기 군인님으로 탁 틀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다 안 하시고 저만 살아남았죠. 저만 살아남았는데 저희 그 애들 엄마가 바꾸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반품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의정부 살았는데 제가 간 데가 내방센터예요. 내방동입니다. 그래서 2시간 또 해가지고 갔어요. 해가지고 서류 이제 반품 서류 막 쓰고 있는데 또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보고 나서 나와가지고 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다 찢어가지고 다시 가서 제대로 한바탕 붙었죠. 결국 이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대부분 못 살아남고 다 그때 다 전사하세요. 대부분. 이거 왜 끊어졌어? 원래 끊어진 거예요? 누르면 나와요? 아니.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할게요. 일단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쭉 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맥을 찾아낸 게 작년 초에. 그러니까 그 많은 동안은 저한테 맞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딴 사람들 다 잘 돼가지고 성공하니까 내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경상북도 구미 내려가가지고 이제 사업하면서 센터장하고 좀 구미센터장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 1월부터는 저는 NRC 사업밖에 안 하죠. 그전에는 이제 NRC 사업이 저한테는 돈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것 좀 하다가, 지금은 오롯이 이제 NRC 수익 가지고만 먹고 사는데,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맥만 딱 잡으니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가 저한테 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작년 3월 달인가 잘 돼가지고 입방정이죠. 행사 가가지고 막 이런 얘기 막 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막 잘난 척을 막 했어요. 그게 이제 파악이 됐죠. 수원센터장이 차하천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수원센터장, 우리 같은 그룹에 있는 그분이 제 옆에다가 스마트 플레이스로 소비자 한 명 거기다 찍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등이 돼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개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쌓여있던 인맥 구조가 있어가지고 소개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그것도 안 돼요. 경쟁도 심해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 되고 나서 또 저 김용찬 사장이라고 저기 스타다이먼드 사장님 있어요. 대구에. 그분 파트너가 또 하나 또 찍었어요. 그분 채. 그래가지고 구미가 대구만큼 있어요. 엔텔레콤 사업자들이 찍어놓은 사람들이 대구만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누가 가져가냐? 구미센터장이 싹 다 가져가요. 왜? 신분증 개통을 구미센터장만 할 수 있거든요. 다 그쪽으로 합니다.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사장님께서 지금 NRC 사업이 뭐 돈이 안 된다, 뭐 처음부터 할 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달 안에 돈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한 달 안에 돈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는 게 뭐 많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되는 일이네 하고 아시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여기다 썼는데, 이거 잠깐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대림역이잖아요. 되게
누군가 선불폰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유정호 닮은사님하고 이제 동영상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챗GPT라고 그 어플이 있어요. 혹시 써보시는 분 있어요? 없으시죠? 깔고 한번 써보세요. 챗GPT에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의 선불폰 가입자 수가 몇 명이야? 물어봤어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2023년 기준으로 300만 명이랍니다. 300만 명. 그럼 선불폰을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으로는 N텔레콤을 300만 명 쓰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끼케야 한 2, 30만 명 정도? 그럼 아직도 이 선불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280만 명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2, 30만 명 가지고 지금 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그래서 점도 안 찍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저도 달랑 100명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0명 가지고도. 물론 100명 가지고는 절대 원하시는 수익들은 못 만드는데 저는 거기다가 가미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대리력이지 않습니까? 대리력 선불폰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선불 그 300만 가입자 말고도 이제 선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지나간 선불폰을 이렇게 판매점 있는 선불폰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요. 왜? 이 사람들 지금 직권 해지가 된 사람들이에요. 2달치를 안 내가지고 직권 해지 됐으니까 인터넷은 와이파이망에 접속이 되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기 근처에 선불폰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선불폰하는 거 대림역 근처에 사는 사람이 대림역이라고 선불폰 해가지고 검색을 딱 해보면 뭐 인기그래가 이거 나오는 거 이게 다 블로그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다 포식자들이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나오니까 이 사람들 다 클릭해가 들어가면 신규 개통한 방법 이런 게 나오니까 다 그거 보고 따라 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은 네이버에서 제가 봤을 때 작년 1월이 아니고 그 전부터 했을 거예요. 한 3, 4개월 전부터 치면 뭐가 나오면 이 지도가 이렇게 뜨게 만들었어요.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이세요? 여기 보면 대림역 여기인데 여기 대림역이죠. 대림역 옆에 여기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 뭐 오시훈 선불폰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다행히 여기 이 사람은 우리 거다. 가장 빠른 선불폰. 이게 지금 어디 치면은 가장 빠른 선불폰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어요. 선불유심 선불폰이. 그러니까 어느 리더의 파트너들이 다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브랜드예요, 그 사람 브랜드. 저는 이제 돈 버는 선불폰이 제 브랜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놓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쭉 이렇게 선명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보면, 아마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보면은, 엔텔레콤에 관련해서 설명이 막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만나고, 조인하고, 근데 대부분 지금은, 비대면 개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개인 인증만 되면 비대면 개통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잠깐 쓸 사람들이라 그렇게 메리트 없어요. 그 사람들 많이 써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완전히 넘어온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넘어온 사람들. 완전히 넘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까지 자기 이름으로 핸드폰을 못 쓴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핸드폰 못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분증 가지고 개통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저희가 태블릿 PC만 들고 가도 제가 그 사람들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가지고 개통을 해주면 본사라든지 통신사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개통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하게 됐어요. 올 3월 4월인가 국정감사에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시험을 했어요. 개통이 되나 안 되나. 되는 거예요. 가짜 신분증 가지고 얼굴도 다르고 산 사람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뭐 우리가 선불 후보를 각 통신사마다 저희 거 같은 경우는 L망 3개, KT망 3개, 선후보를 다 해가지고 6개씩 해가지고 12개가 개통이 됐는데 개인 명의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LG망 3개, 그 다음에 KT망 3개 그것도 바깥에서 만약 개통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한해선 쳐가지고 개통수를 줄여놨어요. 그런데다가 하나 개통하고 다음 그거 다시 해제하고 다시 개통하려고 그러면 6개월이 걸려요. 그 무슨 얘기냐? 전에처럼 아무나 막 개통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사람만 개통이 되고 개통하게 되면 고정국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 그러면 개통만 잘하면 되는데 개통을 잘하려고 봤더니
전에처럼 비대면 개통을 하면 쉬웠을 텐데 지금 비대면 개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고 오히려 신분증 개통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좀 있으면 여기도 지금 제가 그 성북에서 제가 어디서 미아 삼거리역에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요. 특히 대림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말하는 것도 보면 중국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 무슨 폰 써요? 그 사람들 무슨 폰 쓰겠습니까? 후불에서 개통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다 선불폰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선불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입돼서 쓰고 있느냐? 엔텔레콤이 아닌 곳에서 가입돼가 쓰고 있는 거예요. 비싼 요금인지 아닌지 그런 거 모르고 일단 핸드폰 써야 되니까는 돈 내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다 우리가 다 받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찾는 방법이 이거예요. 스마트 플레이스. 지금까지는 알뜰폰이 그 2011년도에 이제 처음 해가지고 저희가 2013년부터 엔텔레콤이 그때 돼가지고 알뜰폰 사업을 시작해가 선불폰 사업을 시작했는데 엔스마트가 2015년도인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획기적이라고 했어요. 획기적. 왜냐하면은 밖에 있는 대리점 판매점을 해야지 거기 가서 개통을 됐고 우리 같은 경우도 센터를 모시고 와야 개통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태블릿 PC 하나만 들고 가면은 개통되는 시대가 됐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블로그를 배운 사람들이 이거를 시스템으로 내려서 수많은 그룹에서 지금 막 성공자들이 나오게 된 거죠. 젊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처럼 우리가 했던 방법처럼 막 행사 막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그냥 혼자서 SNS 해가면서 개통하고 돈만 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한계가 있겠죠. 한 돈 1,000만 원 벌면 많이 벌겠죠. 왜냐하면 아까 그 우리 치훈이 사장님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충전시켜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바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한계가 벗어나는 해봤자 한 300대 정도만 하지 뭐 1,000대 2,000대 했다는 사람들은요 그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다 뜨내기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개통해서 잠깐 쓰고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또 와서 개통하고 또 그 사람은 나중에 필요하니까 또 딴 데 가서 개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엔텔레콤의 그 선불 요금제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아주 탄탄하고 콘텐츠 많고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해외 로밍도 되고 하는 이런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전에 선불권이 그런 게 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선불권에 대해서 인식을 낮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엔텔레콤을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이름을 내야 되는데 반드시 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엔텔레콤하고 선불폰은 반드시 선불이라는 글자는 반드시 들어가는 닉네임을 써야 돼. 네임을 써야 돼. 네이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은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검색이. 제가 이제 여기는 했고 제가 김천에다가 하도 구미를 다 나눠 먹고 앉았길래 제가 봤더니 구미 빼고는 지금 구미하고 포항 빼고 경상북도는 경산남도 뭐 충청 남북도의 외지들 주요 도시들 아닌 도시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완전히 뭐 광주 빼고 다 해요. 거기는 없어요. 군산하고 이런 데 빼고는 김천 선불폰을 쳐봤더니 이거 지금 첫 번째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 보시죠. 이 사람은 SK폰이에요. SK 선불폰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저예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엔텔레콤. 엔텔레콤은 제가 1등인 거죠, 지금. 김천에서는. 근데 김천에 가면은 판매점이 없나?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선불폰 다 써있는데 온라인에서 등록 안 한 거예요. 왜? 온라인 보고 오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 간판에다가 그냥 선불폰만 써놓으면 다 와가지고 개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하니까는 제가 저거를 10월 2일날 저기다가 했어요. 전화통을 4통 받았어요. 4통. 전화를 4통. 다 이거 신분증 개통이에요. 제가 아직 신분증 개통이 안 되잖아요. 구매해서나 가능합니다 했더니 다 끊었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놓친 거죠. 4명. 4명 거기 놓쳤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쉽게 하면은 그 외국인들의 브로커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알아본다고 전화해가지고 직접 안 가고 전화해가지고 있네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먹고 딴 데 가서 이제 개통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두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없으면 지금 요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게 이게 백옥통신 성주점은 성주에 있는 거예요. 성주. 성주군에 있는 거예요. 저기 김천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표시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무주공산이죠. 주인이 없는 동네죠. 그죠? 그러니까 찍으면 다 돈이고 결국에는 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한두 대도 개통 못 시키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근데 어떤 데는 한 달에 막 10대, 100대 개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까 그 블로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마트 플레이스밖에 없다.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내 지역권은 내가 먹게 됩니다. 내 지역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림역에 내가 이제 핸드폰 개통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만약에 여기가 나왔어요. 검색을 쭉 해봤더니 전에 막 블로그들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블로그들 보고는 이제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블로그들이 뻥도 많다는 걸 알아요. 자기네들끼리 돈 주고 막 이렇게 등수 올리는 걸 알아가지고 직접 가서 하고 싶어요. 직접 가서. 가까운 데 가서. 그랬더니 마침 가까워, 여기가. 그럼 전화하겠죠. 그랬더니 바로 오라고 하겠죠. 바로 와가지고 개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급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왕 쓸 거 좀 오래 써야 되는 선불폰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도 되고 하는 걸 찾다 보니까 엔텔레콤이 가장 좋다고 막 떠 있는 게 보이니까 엔텔레콤을 직접 찾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대림역 찾아봤더니 우리 엔텔레콤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등록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일산에 가가지고 찍어봤더니 일산도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그 N스마트 솔루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신분증 가지고 제가 개통을 하려고 그러면 사장님 신분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어떤 전산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까요? 센터 전산. 아니죠. 센터 전산인데 센터에서 이제 전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N스마트도 전산이 됐었으니까는 본사 전산을 단말로 뺀 게 우리 N스마트예요. 그 N스마트에서 예를 들어 사장님을 개통해준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어느 서버를 들어가야지 사장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행안부 서버를 가야 되는 거예요. 행안부. 우리가 또 신분증 중에 뭐 있어요?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이에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날짜를 봐야지 아닙니까? 그 날짜 쓰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날짜 발급일자하고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하고 사진을 다 확인시켜 줘야 이 사람 그 사람이 맞아 해야지 통신사에서 오케이 개통해줘 이렇게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저희가 이 단말기 N스마트라는 단말기 안에는 행안부 경찰청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단말기라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개인이 하려고 하면 범정이 엄청난 큰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있어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신용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본사 엔텔레콤이 공신력 갖고 KT의 공신력과 LGU 플러스의 공신력 갖고 그걸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개인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자기가 좀 돈을 벌 욕심으로 확실하게 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개통해줘야 되는데 대충 들어오면 개통해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포폰으로 쓰이고 범죄도 악용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올 3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그게 걸려가지고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왜? 정리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할 사람들만 남은 상황인 거죠. 지금 제대로 준법 해가면서 할 사람들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대단한 솔루션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개통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해보셨겠지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몇 명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또 싸워요. 다 우리 그렇게 싸웠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챗GPT에 물어봤더니 대한민국에 선불폰 쓰는 사람 300만 명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나를 못 찾는 거지.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내년 1월달 되면 이제 웹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 사람 개통해 주려면은 N스마트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죠? N스마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분양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법도 알아야 돼. 내가 하는 법도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사장님 쇼핑몰 아시죠? 쇼핑몰은 하는 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사실 물건 사는데 문제 없죠? 마찬가지 웹사이트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똑같겠죠? 어떤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들이 날 찾아야지.
그들이 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똑같은 다시 원점인 거예요. 그들이 날 찾게 하는 방법만 있으면은 엔스마트 아니고 그거 아니고 심지어 전단지만으로도 되더라도 개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비대면 되니까 네 폰으로 해라. 앱 깔아줄 테니까 해라. 아니면 뭐 www. 가비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일 사장님 김영일 선불폰.com 이렇게 해가지고 가비아에서 도메인 사가지고 그걸 이 명함 뿌려가지고 뿌린다든지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가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개통해주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 걸 알아야지 들어와가지고 개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제는 스마트 플레이스나 하든지 명함을 하든지 전단지를 하든지 또는 블로그를 하든지 심지어 아까 이제 그 유정원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저처럼 지금 계속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쇼츠에 올린다든지 또는 뭐 페북에 올려, 릴스에 올려, 밴드에 올려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노출시키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것만 해가지고 되면은 무조건 한 달에 10대 20대씩 개통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솔루션 아무리 좋은 웹사이트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잘 모르겠어. 또 배종그룹장님 강의 들으셨어요? 제가 올린 거 보셨죠? 뭐라 그래요? 배종그룹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SNS 못하면 블로그 못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되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내주면 없겠습니까? 있어요. 사업하라 그러니까 안 하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도 도와줘요. 블로그 좀 해줘라. 뭐 좀 해줘라. 네. 이거 엔스마트는 한 번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 엔스마트는 이거. 스마트 플레이스는 자기가 사업자 등록만 내가지고 한 번만 등록하면 돼요. 이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 다 알아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할 수 있는 건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알바비를 주든 해가지고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너 동영상 하나 할 때마다 5천원씩 줄게. 하나 만들 때마다 5천원씩 줄게.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도 보내고 그러면 되죠. 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2013년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거기는 아주 예를 들어 비상그룹 같은 경우는 들은 바에 의하면 직접 가지 못했어요. 왜? 거기는 센터 함부로 못 가요. 허락받고 들어가야 돼요. 비상센터라든지 이런데 저기 이수목 크라운 이번에 저번 크라운 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조이너스 그룹인데 비상그룹장 배정그룹장이 가서 무릎 꿇어가지고 살려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됐단 말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센터를 못 오게 해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한테 노하우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스마트 플레이스 잘 됐다고 막 자랑질을 하다 보니까는 뺏긴 거죠. 저만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작년에 150대 이상 했을 거예요. 우리 사업은 몇 대가 분기점일 것 같으세요? 우리 사업 대부분 100만 원 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100만 원. 100만 원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는 그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0만 원 하려면 그냥 우두리 쳐가지고 저희 20% 요금 받는 걸로만 쳐서 다 바꾼다 생각하고 그러면 몇 명이에요? 우리가 4만 원 요금 냈으니까 39,600원 요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8,000원이란 말이에요. 한 명당. 그럼 10명 하면 8만 원. 100명 하면 80만 원. 한 100, 한 20, 30명 정도 하면은 월 100만 원이 그냥 넘죠. 그냥 넘죠. 근데 그게 1년 안에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거지. 이 입으로 다 깨가지고. 그죠? 근데 해봤더니 결국에는 지금은 구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찍혔는데 딴 데는 지금 무주공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도 지금 안 찍어놨잖아요. 여기도 지금 누군가는 필요해가지고 검색했을 텐데 딴 데 가서 개통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누군가는 그러니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상그룹 다른 그룹에서는 그렇게 시스템을 내렸듯이 저는 모든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무조건 물어봐요. 사장님 계시는 곳이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 사장님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 있다 그러면 바로 사업자 내시죠. 그래가지고 스마트 플레이스를 해가지고 저는 아까도 했던 여기 가장 빠른이라는 거 있죠. 가장 빠른이라는 게 어떤 누군지 모르겠죠. 누군가의 지금 어느 리더의 그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거예요? 키워드를 잡아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빠른. 그래서 자기 파트너들한테 가장 빠른 선불권 누구죠 무슨 하는 거. 저처럼 그래서 저는 돈 버는 선불권. 이거 누가 네이밍한 줄 아세요? 돈 버는 선불권?
원래 제가 10%더 주는 선불폰이었는데 장영희 사장님이 그냥 이걸로 하세요 쉽게. 그래서 이걸로 이제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선불 쳤어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점 이걸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돈 버는 선불폰 당시 사장님 계시는 곳에 점을 넣어야. 예를 들어 여기 누가 이 근처에 파트너 사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선불폰 구로점, 아니 크게 구로점이 누가 있어? 그러면 동네로 대림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종영 사장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를 하라고 했더니 천동 거기가 대전 천동이래요. 천동 선불폰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천동 선불폰 했는데 몇 대 개통했어 이것 때문에. 연락이 와서 개통해서 이게 이제 고향이 된 거죠.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이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천동 선불폰 하지 말고 돈 버는 선불폰 천동 좀 하려다가 이 천동이 대전 중구, 서구, 북부 어디다? 서구인가? 대전 중구 대전 무슨 구에 있대요. 그래서 대전 그 무슨 구점 해놓고 문경 사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사업자 한 명 나왔어요 대전에. 그래서 여정 사장님 지금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BTS에 모시고 오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동에 사는데 그분이 중구더라고요 중구. 그래서 사장님이 대전 그 구점 사장님이 대전 중구점 해가지고 돈번 선불폰으로 이렇게 이름을 내라 했어요. 이게 이제 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그럼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대만이라도 그 남을 개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되잖아요 그게. 돈이 많이 벌려가 많이 안 벌려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안 돼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해봤더니 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줄 만한 사람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놔두고 내가 단지 그렇게 한번 뭐 누구한테 알바비 10,000원 줘가지고 시켰던지 했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한 달 안에 전화 한 통화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개인인증 되냐?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대면 개통 한 시켜가지고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전화 왔는데 신분증으로 개통해야 된대. 그러면 나 여기 오지 말고 여기 대림역에 여기 몇 번 출구로 나와라. 그럼 그 사람 손잡고 들어와서 여기서 개통해가지고 보내면 되잖아요. 왜? 선불폰 타는 사람들은요 지금 되게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빨리 개통만 해가지고 가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와가지고 분위기 왜 이런 소리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가져가고 혹시라도 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뭐 하는데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설명해주고 20%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그럼 그 사람 저도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래서 하면 또 컨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방법만 찾으면 된다.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전단지 꽂고 명함 꽂고 했는데 지금 그거 다 소용없고 네이버에서 저렇게 검색해가지고 지도에 등록해가지고 뜨게 하면 사람들은 네이버 지도에 뜨면 믿어요. 이게 하는 사람이구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기 좋아요. 얘기하기 좋아요. 제가 개통정 하나 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 이렇게 네이버 좀 쳐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사님이 형일 선불폰 했다든지 형일 알뜰폰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스마트 플레이스가 그러니까 나를 홍보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내가 해봤더니 스마트 플레이스고 결국엔 그게 다 해결해줬다는 거죠. 이거고요. 아까 사장님 저한테 뭐 물어보셨죠? 왜 김천 안 하냐고 그랬죠? 예. 김천. 아까 말씀드렸지 김천이 이제 무주공산이 아니라 김천에 가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220만 원짜리를 계약을 했는데 그 사우나 건물이에요. 1층에 사무실 요 정도 되는 사무실인데 안에 인테리어가 뭘 하려다가 빠그라져가지고 안 해가지고 인테리어는 잘 돼 있어요. 그럼 바로 가서 현수막만 걸면 돼요. 현수막만 걸면 되는데 집주인이 자꾸 고개를 탈락하고 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우나 주인이 이걸 상속을 받은 거예요.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외부에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상속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사우나 하기 싫겠죠. 이 사람이 무슨 미대 선생 그 미술 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팔라고 했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200만 원에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가 20만 원만 드릴 테니까는 만약에 안 파시면 그때 제가 200만 원 드려가지고 계약하고 가자. 계약서만 써달라고 그랬어요. 계약서 써가지고 제가 20만 원 주고 계약서 써가지고 물론 이제 복비는 줬죠. 15만 원 정도 주고 써가지고 바로 세무서 가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한 게 저 아까 저거예요. 돈본 선불법 본점 저거예요. 그래서 저걸 했더니 4명한테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4명한테. 제가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그 집을 팔기로 했어요. 사원을 팔기로 했어요.